바닥에 무릎을 꿇은 군인들, 침묵으로 가득 찬 공간, 그리고 그 가운데 휠체어에 앉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바라보는 노인. 벌어지는 일을 지켜보는 모든 이들의 호흡이 멈췄다. 하늘에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무릎 꿇은 군인들은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도 미동도 없이 고개를 숙인 채 그대로였다. 그들은 한국인이 아니야. 누군가가 중얼거렸다.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했던 걸까?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한꺼번에 휠체어에 앉은 노인에게로 향했다. 노인의 주름진 얼굴 위로 눈물이 한 줄기, 두 줄기 흘러내렸다. 그의 떨리는 손이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 모습을 본 장교들이 자발적으로 모자를 벗고 경례를 보내기 시작했다.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20개국의 군인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순간 세계가 멈췄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존슨입니다. 미국 해군 특수전 장교로 버지니아 주 노퍽 기지에 배속된 중위입니다. 위에서 묘사한 그 충격적인 장면, 그 장면이 일어나기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이제부터 천천히 풀어내려 합니다. 지금 제 얼굴에 흐르는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이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한 미국 해군 장교일 뿐이죠. 애리조나 출신으로 아버지는 의사, 어머니는 교사였습니다. 그런 가정 환경 덕분에 안정된 삶을 살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저는 늘 모험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선택한 길이 바로 해군이었습니다.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지난 3년간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소말리아. 세계의 위험한 지역에서 미국의 이름으로 임무를 수행했죠. 그런 제가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올해 초 저는 국제해양합동작전 프로그램이라는 다국적 군사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20개국의 엘리트 해군 장교들이 모여 각국의 전략과 전술을 공유하고 함께 훈련하는 프로그램이었죠. 특별히 올해는 한국 해군의 주도로 진행되는 해양 대테러 작전과 구조훈련이 핵심 과정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처음에 그다지 흥미가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 스마트폰과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 정도로만 인식되었으니까요. 더구나 저는 당시 특수부대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이런 외교적 행사보다는 실전 훈련에 더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존슨 중위,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은 당신의 경력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게다가 당신의 할아버지도 아시아에서 복무하셨잖아요. 상관의 이 말에 저는 단지 의무감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윌리엄 존슨은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쟁에 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으셨고 저 역시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침묵은 이미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대한민국 진해, 그곳이 저희의 훈련 기지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모습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진해로 이동하면서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산과 바다, 그리고 현대적인 도시 풍경에 제 선입견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조금은 깨달았습니다. 여기가 한국의 해군 특수전 사령부입니다. 도착한 첫날, 가이드 역할을 맡은 한국 해군 장교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철저한 보안 검색을 마치고 들어선 기지 내부는 마치 미래의 군사시설처럼 첨단 장비들로 가득했습니다. 당시 저는 그저 의례적인 미소를 지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래, 시설은 좋네. 하지만 실전은 또 다른 문제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미국 해군이 세계 최고라는 믿음에 조금의 의심도 없었으니까요. 이곳에서의 6주간 훈련, 그리고 그 훈련의 마지막을 장식할 국제해양전력 퍼레이드. 이 모든 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그때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상상하지 못했던 것은
제 할아버지의 과거와 한국이 어떤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인연이 어떻게 제 앞에 감동적인 장면으로 펼쳐질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진해의 해군 기지에 도착한 저는 단지 의무적인 훈련을 받고 귀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저에게 전혀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진해 해군 기지에서의 첫날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새벽 4시, 숙소 밖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창문 밖을 내다보니 한국 해군 특수부 대원들이 이미 완벽한 대형을 이루고 구령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그들은 상의를 벗은 채 맨몸으로 훈련하고 있었죠. 이 사람들 미쳤나? 그 같은 방을 쓰는 독일 해군 장교 한스가 눈을 비비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특수부대 훈련은 강도 높기로 유명하지만 이건 뭔가 달랐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강렬함, 정확하고 일사불란한 움직임, 그리고 무엇보다 그 속에 깃든 철저한 규율과 의지력.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부담감이 밀려왔습니다. 오전 9시 대강당에 모인 20개국 해군 장교들 앞에 한국 해군 특수전단 지휘관이 등장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단 강태준 대령입니다. 처음 본 그의 모습은 압도적이었습니다. 180cm가 넘는 키에 운동으로 단련된 체격, 그리고 무엇보다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강렬하게 꽂혔습니다. 그는 영어로 유창하게 브리핑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6주 동안 해양 대테러 작전과 구조 임무에 관한 집중 훈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국적도, 계급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실력만이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할 것입니다. 그의 말에 대강당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미국, 영국, 러시아 등 군사 강국에서 온 장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국의 훈련 프로그램이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작은 나라의 큰 소리. 어디 한번 보자고. 첫 훈련은 바로 그날 오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완전 군장을 갖추고 20km 행군으로 시작된 훈련은 예상보다 훨씬 강도가 높았습니다. 중간중간 다양한 장애물과 과제가 주어졌고 팀별로 경쟁하며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미국, 영국, 호주, 필리핀 장교들과 한 팀이 되었고 우리 팀의 지도 교관으로 박준호 소령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는 강태준 대령과는 대조적으로 조용하고 말수가 적었지만 그의 지시는 명확했고 행동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첫날 훈련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한국 해군에 대한 제 선입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존슨 중위, 잠시 시간 있습니까? 숙소 앞에서 박준호 소령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는 손에 제 신상 정보가 담긴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 윌리엄 존슨 상사님이 베트남전에 참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연락하시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 할아버지에 대해 왜 묻는 건지 의아했죠. 네, 가끔 통화합니다만. 왜 물으시는 거죠?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서 기회가 되면 당신의 할아버지께 제 경의를 표하고 싶군요.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 장교가 왜 제 할아버지에게 관심을 보이는 건지, 그리고 베트남전과 한국군은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중 침투, 선박 탈취 상황 대응, 인질 구출 작전 등 다양한 시나리오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해군 특수부대의 능력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특히 팀워크와 정밀함에 있어서는 미국 특수부대도 배울 점이 많았죠. 그들은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서로를 이해하고 움직였습니다.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요. 이렇게 완벽한 팀워크가 가능한 이유가 뭐죠? 어느 날 훈련 후 저는 박소령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개인이 아닌 우리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나보다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의 평화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죠. 그의 말이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동안 왜 그렇게 연락을 소홀히 했는지 갑자기 부끄러워졌으니까요. 마이클, 웬일이야? 이 늦은 시간에.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강인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떨리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저 지금 한국에 있어요. 군사훈련으로요. 한국?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갑자기 흔들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때? 그 질문이 왠지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습니다. 놀랍게도 굉장히 뛰어나요. 처음에는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는데 실력이 정말 대단해요. 그래. 할아버지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한국인들은 특별해. 그들은 절대 잊지 않는 사람들이야. 할아버지의 말이 모호했지만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벼운 안부 인사를 나누고 전화를 끊었죠.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 박소령의 관심, 그리고 한국 해군들의 놀라운 정신력.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훈련 3주차 모든 것을 바꿔놓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해상구조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동해에서 침몰하는 선박을 가정하고 팀별로 구조작전을 펼치는 훈련이었죠. 날씨는 좋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로 파도가 높았고 안개까지 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날씨에 훈련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박소령에게 물었습니다. 실전은 언제나 최악의 상황에서 벌어집니다. 존슨 중위.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안전이 우선이니 대비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선박에 올라 해상으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표류하는 가상의 침몰 선박에 접근했고 구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높은 파도가 저희 보트를 덮쳤고 균형을 잃은 저는 바다에 빠졌습니다.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머리를 어딘가에 세게 부딪혔고 순간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물속에서 점점 가라앉는 느낌. 그리고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존슨. 존슨 중위. 다음 순간 강한 손길이 저를 붙잡아 끌어올렸습니다. 물 위로 올라왔을 때 저는 박준호 소령이 저를 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까? 정신이 드십니까? 저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조선이 접근했고 저희는 함께 선박으로 끌어올려졌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빠진 곳은 특히 조류가 강한 지역이었고 박소령은 망설임 없이 바다에 뛰어들어 저를 구했던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령님. 배 위에서 담요를 두른 채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셨네요. 박소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한 팀이니까요. 그 말에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를 그저 작은 아시아 국가의 군인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제 목숨을 구하기 위해 주저없이 위험에 뛰어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의무실에서 간단한 검사를 받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강태준 대령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상태는 어떻습니까? 존슨 중위. 괜찮습니다, 대령님. 박소령 덕분에요. 강 대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소령이 뛰어들기 전에 했던 말을 압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윌리엄 존슨의 손자를 잃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할아버지와 이 한국 장교들 사이에 도대체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갑자기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궁금증, 당혹감, 그리고 이상하게도 감사함. 모든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존슨 중위, 혹시 할아버지께서 베트남전에서 어떤 부대에 계셨는지 아십니까? 정확히는 모릅니다. 할아버지는 전쟁에 대해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강 대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일 당신의 할아버지께 전화해 보세요. 그리고 맹호 부대에 대해 물어보십시오. 아마 그분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더 이상의 설명 없이 떠났고 저는 더욱 혼란스러운 채로 남겨졌습니다. 맹호 부대.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 왜 제 할아버지와 연관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분명히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훈련은 단순한 군사 교류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더 깊은, 제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역사적 맥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아낼 시간이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기 전, 저는 일찍 일어나 조용한 곳을 찾아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미국은 아직 밤이었지만 할아버지는 늘 일찍 깨어있곤 했습니다. 마이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또 전화하다니 무슨 일이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맹호부대라는 이름이 기억나세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너무 길어서 전화가 끊어진 줄 알았습니다. 할아버지, 아직 거기 계세요? 어떻게 그 이름을 알게 됐니?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누가 널 그 이름에 대해 물어보게 했어? 여기 한국 해군들이요. 제 신상 정보를 보고 할아버지가 베트남전에 참전하셨다는 걸 알았대요. 그리고 맹호 부대에 대해 물어보라고 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할아버지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이클, 난 그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다. 너희 할머니에게도, 너희 아버지에게도.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이었으니까. 할아버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1968년 베트남 중부 고원지대에서의 일이었어. 내가 속한 제구 보병사단이 북베트남군에 의해 완전히 포위되었지. 우리는 사흘 동안 보급도 없이 계속 전투를 했고 대원들이 하나둘 쓰러져 갔어.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탄약이 거의 떨어져 가고 있었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했지. 그때 갑자기 정글 너머에서 폭발음과 함께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 전진해 오는 것이 보였어. 처음엔 북베트남군의 마지막 공격인 줄 알고 모두 각오를 했지. 할아버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북베트남군이 아니었어. 태극기를 단 군인들이었어. 한국의 맹호 부대였지. 그들은 우리가 포위됐다는 소식을 듣고 자원에서 구출 작전을 펼친 거야. 48시간 동안 쉬지 않고 정글을 헤치고 온 거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들은 마치 귀신처럼 조용히 움직였어. 우리를 포위했던 북베트남군을 순식간에 제압했지. 난 그런 전투력을 본 적이 없었어. 우리 중 살아남은 17명 모두가 그들 덕분에 구조됐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런 경험을 하셨다니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한국 병사가 있었어. 김중사라고. 그는 내가 다리에 관통상을 입었을 때 자기 몸으로 나를 덮고 헬기까지 날랐어. 그 과정에서 그는 등에 3발의 총상을 입었지만 나를 끝까지 놓지 않았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난 그곳에서 죽었을 거야. 그리고 너의 아버지도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고. 충격적인 이야기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의 존재 자체가 한국 군인의 희생 덕분이라니. 할아버지, 그 김중사는 어떻게 됐나요? 그는 살았어. 우리는 같은 야전병원에 입원했고 회복 후에도 편지를 주고받았지. 하지만 베트남에서 돌아온 후 모든 것을 잊으려고 했어. 너무 고통스러웠으니까. 점점 연락이 끊겼고 지금은 그가 어디 있는지 살아있는지조차 모르지. 할아버지의 말씀이 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저희 가족의 역사를 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을까요? 할아버지, 왜 한 번도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마이클, 전쟁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야. 내가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특히 나를 구하기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건 내가 평생 안고 살아온 무게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한국에 있고 이 이야기를 알게 됐다면 아마도 이건 운명인가 봐. 마이클, 만약 내가 거기서 맹호부대의 후손들을 만났다면 내 대신 그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해주렴. 내가 그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았다고. 통화를 마치고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할아버지의 모습, 제 가족의 역사,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훈련장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한국 해군들의 단호한 눈빛, 그들의 철저한 규율과 헌신.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역사를 기억하고 희생을 존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강태준 대령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통화하셨습니까? 네. 저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맹호부대. 할아버지는 그들에게 목숨을 비쳤다고 했습니다. 강 대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베트남에서의 맹호부대와 백마부대는 한국 해병의 자랑입니다. 그들의 용맹함과 희생정신은 오늘날 우리가 따르는 가치의 핵심이죠.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 할아버지와 맹호부대의 연결고리를 아셨습니까? 강 대령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저의 외할아버지가 맹호부대 소속이셨습니다. 그분의 일기장에 윌리엄 존슨 상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죠. 당신의 신상 정보를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알아봤습니다. 놀라움이 저를 덮쳤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다니. 당신의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영웅입니다. 존슨 중위. 맹호부대는 미군과 함께 싸웠고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방식이니까요. 우리는 함께 싸웠던 전우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훈련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그저 의무감으로 참여했던 훈련이 이제는 깊은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해군들의 모든 행동, 그들의 가치와 정신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처음으로 제 뿌리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제 가족의 역사, 그리고 그것이 다른 나라, 다른 문화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요. 저녁에 숙소로 돌아왔을 때 저는 다시 한번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이야기, 할아버지가 숨겨온 모든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진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쟁의 공포와 고통,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전우회에 대한 이야기. 특히 할아버지를 구해준 김중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마음속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통화를 마치자마자 저는 노트에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역사였고 저와 한국을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박준호 소령을 찾아갔습니다.
소령님, 제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소령님의 조상과 제 할아버지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소령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바로 김중사입니다. 김준영 중사.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놀라운 우연이. 아니,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운명이었습니다. 소령님, 그럼 저를 구해주신 것도 제 할아버지가 당신의 할아버지에게 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존슨 중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생명을 구한 김중사의 손자가 이제는 바다에서 저의 생명을 구했다. 5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연결고리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해군들이 말하는 우리의 의미였습니다. 개인을 넘어서는 역사적 연속성, 세대를 이어가는 가치, 그리고 결코 잊지 않는 기억.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 김중사의 이야기, 그리고 50년 후에 기적처럼 다시 연결된 우리의 이야기를. 훈련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각국 해군 장교들이 서로 경쟁하며 자국의 우수성을 과시하기 바빴다면 이제는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려는 모습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제 이야기가 다른 장교들 사이에 퍼지면서 베트남전과 한국군의 활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장교들만 관심을 보였지만 곧 영국, 호주, 심지어 러시아 장교들까지 한국의 군사 역사에 대해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군, 존슨. 영국 해군 장교 맥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나도 한국군에 대해 별로 아는 게 없었어. 그저 유엔군의 일부라고만 생각했지. 나도 마찬가지였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다르게 보게 됐어. 훈련 중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교관들의 가르침을 단순한 군사기술이 아닌 깊은 역사와 가치가 담긴 전통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엄격함, 정확성, 그리고 무엇보다 동료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훈련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저는 한국 해군의 방식을 더 깊이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팀워크와 희생 정신에 있어서는 그 어떤 나라도 한국을 따라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박준호 소령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존슨 중위, 개인 시간에 뭘 하고 계십니까? 한국어를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소령님. 저는 부끄러운 듯 대답했습니다. 아직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밖에 못하지만요. 박소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제가 도움을 청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박소령은 다가오는 국제해양전력 퍼레이드에 대해 말했습니다. 훈련의 마지막을 장식할 대규모 행사로 각국의 해군 전통과 문화를 선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한국 해군은 무예대전이라는 특별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통 무예와 현대 군사 기술을 접목한 공연인데 혹시 당신도 참여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놀랐습니다. 외국 장교를 한국의 전통 공연에 참여시키다니.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우리의 일원입니다. 존슨 중위.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의 일원. 처음 훈련을 시작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정규 훈련이 끝난 후에도 남아서 무예대전 공연을 연습했습니다. 고강도의 훈련과 정밀한 동작,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을 요구하는 공연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따라가기도 힘들었지만 한국 해군들의 끊임없는 격려와 도움 덕분에 조금씩 발전해 나갔습니다. 특히 박소령은 개인적으로 저를 지도해 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동작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각 동작의 의미와 역사까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동작은 단순한 칼싸움이 아닙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조상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역사의 표현입니다. 몸으로 역사를 기억하는 방법이죠. 연습 중에 저는 종종 실수를 했고, 때로는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한국 해군들은 결코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지치면 함께 쉬고, 제가 넘어지면 함께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특히 힘든 연습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강태준 대령이 저를 불러세웠습니다. 존슨 중위, 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이렇게까지 헌신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령님. 사실 저도 제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습니다. 강 대령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존슨 중위, 실은 당신에게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를 이곳에 모시고 싶습니다. 퍼레이드 날에 저희의 공연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요? 하지만 그분은 거동이 불편하신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모든 준비를 할 것입니다. 당신의 할아버지께서 오신다면 저희에겐 큰 영광일 겁니다.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전쟁의 기억을 피해온 분이었습니다. 그분을 이렇게 갑자기 과거와 마주하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한국 해군의 제안을 전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영상으로 공연을 찍어서 보여드릴 수도 있고.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마이클, 내가 갈게. 이건 내게 주어진 기회야. 5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둔 감사를 직접 전할 수 있는 기회. 그 말씀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정말요, 할아버지. 기뻐요. 정말 기뻐요. 나도 기쁘구나, 마이클. 사실 두렵기도 하지만 이젠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 그들에게 직접 감사를 전하고 싶어. 전화를 끊고 저는 곧바로 강 대령에게 할아버지의 결정을 알렸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훈련의 분위기가 더욱 달라졌습니다. 모든 한국 해군들이 윌리엄 존슨 상사의 방문 소식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더욱 열정적으로 공연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베트남전 참전 용사를 위한 특별한 의식까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통 악기, 태극기, 그리고 특별히 제작된 기념품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텐데. 제가 말했을 때 박소령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합니다. 이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존슨 중위. 결코 잊지 않습니다. 훈련의 마지막 주가 다가올수록 저는 점점 더 깊은 감동에 사로잡혔습니다. 한국 해군들의 헌신과 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보여주는 감사의 마음. 퍼레이드 하루 전날, 저는 공항에 나가 할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휠체어에 의지한 할아버지의 모습은 여전히 강인했지만 그의 눈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제가 휠체어를 밀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마이클. 그저 50년 만에 다시 아시아 땅을 밟으니 감회가 새롭구나. 공항에서 나오자 저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한국 해군의 공식 의전 차량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다 뭐지? 할아버지, 당신은 이곳에서 영웅입니다. 할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마이클. 영웅은 나를 구해준 그들이야. 숙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할아버지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을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현대적인 도시 모습과 곳곳에 남아있는 전통 건물들. 그분의 눈에는 5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말 놀랍구나.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로 변했다니.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일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들의 후손들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제 방에서 함께 묵게 된 할아버지는 쉽게 잠들지 못하셨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베트남에서의 기억, 특히 김중사와의 추억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었어, 마이클. 전장에서는 가장 용감했고, 휴식 시간에는 가장 온화했지. 항상 고향 이야기를 했어. 한국의 산과 바다, 그리고 가족들. 그의 말을 들으면 그 먼 나라가 마치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았어.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일, 정말 그의 손자를 만날 수 있을까? 정말 그가 맞을까? 네, 할아버지. DNA 검사까지 한 건 아니지만 모든 이야기가 일치해요. 박소령의 할아버지가 바로 김준영 중사입니다.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50년이 지났는데 이런 기적이 있다니. 훈련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각국 해군 장교들이 서로 경쟁하며 자국의 우수성을 과시하기 바빴다면 이제는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려는 모습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제 이야기가 다른 장교들 사이에 퍼지면서 베트남전과 한국군의 활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장교들만 관심을 보였지만 곧 영국, 호주, 심지어 러시아 장교들까지 한국의 군사 역사에 대해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군, 존슨. 영국 해군 장교 맥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나도 한국군에 대해 별로 아는 게 없었어. 그저 유엔군의 일부라고만 생각했지. 나도 마찬가지였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다르게 보게 됐어. 훈련 중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교관들의 가르침을 단순한 군사기술이 아닌 깊은 역사와 가치가 담긴 전통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엄격함, 정확성, 그리고 무엇보다 동료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훈련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저는 한국 해군의 방식을 더 깊이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팀워크와 희생정신에 있어서는 그 어떤 나라도 한국을 따라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박준호 소령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존슨 중위, 개인 시간에 뭘 하고 계십니까? 한국어를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소령님. 저는 부끄러운 듯 대답했습니다. 아직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밖에 못하지만요. 박소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제가 도움을 청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박소령은 다가오는 국제해양전력 퍼레이드에 대해 말했습니다. 훈련의 마지막을 장식할 대규모 행사로 각국의 해군 전통과 문화를 선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한국 해군은 무예대전이라는 특별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통 무예와 현대 군사기술을 접목한 공연인데 혹시 당신도 참여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놀랐습니다. 외국 장교를 한국의 전통 공연에 참여시키다니.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우리의 일원입니다. 존슨 중위.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의 일원. 처음 훈련을 시작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정규 훈련이 끝난 후에도 남아서 무예대전 공연을 연습했습니다. 고강도의 훈련과 정밀한 동작,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을 요구하는 공연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따라가기도 힘들었지만 한국 해군들의 끊임없는 격려와 도움 덕분에 조금씩 발전해 나갔습니다. 특히 박소령은 개인적으로 저를 지도해 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동작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각 동작의 의미와 역사까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동작은 단순한 칼싸움이 아닙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조상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역사의 표현입니다. 몸으로 역사를 기억하는 방법이죠. 연습 중에 저는 종종 실수를 했고
때로는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한국 해군들은 결코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지치면 함께 쉬고 제가 넘어지면 함께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특히 힘든 연습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강태준 대령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존슨 중위, 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이렇게까지 헌신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령님. 사실 저도 제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습니다. 강 대령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존슨 중위, 실은 당신에게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를 이곳에 모시고 싶습니다. 퍼레이드 날에 저희의 공연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요? 하지만 그분은 거동이 불편하신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모든 준비를 할 것입니다. 당신의 할아버지께서 오신다면 저희에겐 큰 영광일 겁니다.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전쟁의 기억을 피해온 분이었습니다. 그분을 이렇게 갑자기 과거와 마주하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한국 해군의 제안을 전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영상으로 공연을 찍어서 보여드릴 수도 있고.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마이클, 내가 갈게. 이건 내게 주어진 기회야. 5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둔 감사를 직접 전할 수 있는 기회. 그 말씀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정말요, 할아버지. 기뻐요. 정말 기뻐요. 나도 기쁘구나, 마이클. 사실 두렵기도 하지만 이젠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 그들에게 직접 감사를 전하고 싶어. 전화를 끊고 저는 곧바로 강 대령에게 할아버지의 결정을 알렸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훈련의 분위기가 더욱 달라졌습니다. 모든 한국 해군들이 윌리엄 존슨 상사의 방문 소식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더욱 열정적으로 공연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베트남전 참전 용사를 위한 특별한 의식까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통 악기, 태극기, 그리고 특별히 제작된 기념품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텐데. 제가 말했을 때 박소령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합니다. 이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존슨 중위. 결코 잊지 않습니다. 훈련의 마지막 주가 다가올수록 저는 점점 더 깊은 감동에 사로잡혔습니다. 한국 해군들의 헌신과 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보여주는 감사의 마음. 퍼레이드 하루 전날, 저는 공항에 나가 할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휠체어에 의지한 할아버지의 모습은 여전히 강인했지만 그의 눈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제가 휠체어를 밀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마이클. 그저 50년 만에 다시 아시아 땅을 밟으니 감회가 새롭구나. 공항에서 나오자 저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한국 해군의 공식 의전 차량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다 뭐지? 할아버지, 당신은 이곳에서 영웅입니다. 할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마이클. 영웅은 나를 구해준 그들이야. 숙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할아버지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을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현대적인 도시 모습과 곳곳에 남아있는 전통 건물들. 그분의 눈에는 5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말 놀랍구나.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로 변했다니.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일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들의 후손들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제 방에서 함께 묵게 된 할아버지는 쉽게 잠들지 못하셨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베트남에서의 기억, 특히 김중사와의 추억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었어, 마이클. 전장에서는 가장 용감했고, 휴식 시간에는 가장 온화했지. 항상 고향 이야기를 했어. 한국의 산과 바다, 그리고 가족들. 그의 말을 들으면 그 먼 나라가 마치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았어.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일, 정말 그의 손자를 만날 수 있을까? 정말 그가 맞을까? 네, 할아버지. DNA 검사까지 한 건 아니지만 모든 이야기가 일치해요. 박소령의 할아버지가 바로 김준영 중사입니다.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50년이 지났는데 이런 기적이 있다니. 퍼레이드 당일 아침부터 진해 해군기지는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군함들이 항구에 정렬해 있었고 각국의 해군 장교들은 최고의 예복을 갖추고 행사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휠체어를 밀며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분은 오늘을 위해 군복을 입으셨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지만 50년이 지난 지금도 완벽하게 그분에게 맞았습니다. 가슴에는 여러 개의 훈장이 달려 있었고 그중 하나는 베트남전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받은 퍼플 하트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할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이날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5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과거와의 만남이었습니다. 행사장 입구에서 우리를 맞이한 것은 강태준 대령과 박준호 소령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완전한 예복을 갖추고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엄숙했습니다. 윌리엄 존슨 상사님. 강 대령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감격의 차마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저 두 손으로 강 대령의 손을 꼭 잡을 뿐이었습니다. 박소령이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눈에도 벌써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상사님, 저는 김준영 중사의 손자 박준호입니다. 그 말에 할아버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는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박소령은 급히 몸을 낮추어 할아버지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정말 김중사의 손자군요.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박소령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눈이 당신 할아버지와 똑같아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50년의 세월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시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 대령의 안내로 우리는 메인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각국의 해군 장교들,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늘의 행사를 보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특별 좌석이 무대 바로 앞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휠체어를 그곳에 위치시키자 주변에 있던 모든 장교들이 일제히 경례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당황하셨지만 곧 군인다운 모습으로 경례에 답하셨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각국의 해군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자국의 전통과 문화를 선보였습니다.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모두 최고의 기량을 뽐내며 관중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 해군의 차례가 왔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단의 무예대전입니다. 아나운서의 소개와 함께 무대의 조명이 모두 꺼졌습니다. 고요한 어둠 속에서 하나의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강렬하게 조명이 다시 켜지자 무대 위에는 50명의 한국 해군들이 완벽한 대형을 이루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저도 함께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통 무예와 현대 군사 기술을 융합한 퍼포먼스를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칼을 든 손이 공중을 가르고 몸이 하늘을 날았다 땅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동작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습니다. 관중석에서는 감탄의 환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할아버지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자가 한국 해군들과 함께 이런 놀라운 공연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신 듯 했습니다. 공연의 절정 부분에서 갑자기 모든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국 해군들이 일제히 무대 앞쪽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를 향해 일렬로 서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관중석에서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었습니다. 존슨 상사님, 50년 전 베트남에서의 당신의 용기와 희생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배들을 구해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강태준 대령의 목소리가 무대 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애쓰셨고 저는 급히 다가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해야 합니다. 김중사가, 당신들의 선배가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제 손자가 여기 있는 것도 모두 그분 덕분입니다.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에 행사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 박준호 소령이 무대 앞으로 나와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상사님, 제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금빛으로 빛나는 태극기 배지와 작은 전통 악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할아버지가 평생 간직했던 물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신께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선물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박소령을 꼭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껴안은 채 50년 동안 쌓인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그 순간 행사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각국의 해군 장교들, 정부 관계자들, 일반 시민들, 국적과 인종을 초월해 모두가 이 감동적인 장면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특히 미국 해군 장교들은 모두 모자를 벗고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존경과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우리는 VIP 룸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 특히 맹호부대 출신의 노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연로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강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그들은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윌리엄 존슨 상사님, 제 이름은 김태영입니다. 저도 맹호부대 소속이었습니다. 저는 이정호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상사님. 한 분 한 분, 노병들이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들은 모두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그를 만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었습니다. 특히 한 노인이 휠체어를 타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가득했지만 그 눈은 마치 젊은이처럼 반짝였습니다. 윌리엄, 정말 너구나. 그 목소리에 할아버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준영, 중사.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5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정말 살아있었구나. 할아버지가 흐느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죽으면 누가 널 괴롭히겠어. 김중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휠체어를 가까이 끌어당겨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빛과 미소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정말 기적이야.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윌리엄. 이건 기적이 아니야. 이건 약속이야. 내가 한 약속. 우리가 다시 만나자고 했던 그 약속. 김중사의 말에 할아버지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박소령도,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의 감동은 단순한 재회의 기쁨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 감사와 존경, 그리고 결코 잊지 않는 기억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5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건너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퍼레이드 이후 저는 할아버지와 김중사를 모시고 진해의 한 전통 한식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두 노인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50년 전의 기억을 생생하게 나누었고 그 사이에 있었던 각자의 인생 이야기도 주고받았습니다. 난 내가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 군에 남았어. 김중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소령으로 예편했지. 내 아들이 박준호의 아버지야. 그는 의사가 되었어. 그리고 내 손자인 준호는 내가 보다시피 해군의 자랑이 되었지. 난 경찰이 되었어.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30년 동안 일했지. 내 아들 마이클의 아버지는 사업가가 되었고 이제 내 손자는 해군 장교로 너희 나라에서 훈련받고 있어.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때로는 웃고 때로는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저는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고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활기차 보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마이클,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이었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할아버지.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50년 동안 난 베트남에서의 기억을 피해왔어. 그건 너무 고통스러웠거든. 하지만 이제 알겠어. 그 기억을 피하는 것은 그곳에서 나를 구해준 사람들에 대한 배신이라는 걸. 할아버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잊지 않았어. 50년이 지났는데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어. 그리고 오늘 그들은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어. 뭘 가르쳐 주었나요, 할아버지? 기억하는 것의 중요성을.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의 아름다움을. 그들은 단순히 말로만 하지 않아. 그들은 행동으로 보여주지. 할아버지의 말씀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맞습니다. 한국 해군들은 단순히 말로만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몸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모든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결심했어, 마이클. 할아버지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내 경험을, 특히 김중사와 맹호 부대의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거야. 그 말씀에 저는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그 일을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 우리 함께 그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것, 박소령을 만난 것, 그리고 할아버지와 김중사의 재회까지. 마치 모든 것이 미리 계획된 것처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강태준 대령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박준호 소령과 그의 할아버지 김중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존슨 상사님, 존슨 중위. 강 대령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강 대령은 한마이너스 미 참전 용사 기념 사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베트남전에서의 양국 군인들의 우정과 희생을 기리는 프로젝트로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이 역사를 알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는 이 프로젝트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두 분의 경험, 두 분의 우정, 그리고 50년 후에 이 기적 같은 재회까지.
할아버지와 김중사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강 대령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슨 중위, 당신에게도 제안이 있습니다.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미 해군 교환 프로그램을 알고 계십니까? 양국 해군 장교들이 서로의 나라에서 1년간 근무하며 경험을 쌓는 프로그램입니다. 들어본 적 있습니다만 당신을 그 프로그램의 첫 번째 참가자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 해군에서 1년간 근무하면서 이 기념 사업도 함께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해군 장교가 1년 동안 한국 해군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대령님. 하지만 미국 측의 승인이 필요할 텐데요. 이미 승인받았습니다. 강 대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상관들도 이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답이 쓰여 있었습니다. 수락하세요, 마이클. 이건 당신의 의무예요. 우리 가족의 의무예요. 그날 저는 한-미 해군 교환 프로그램의 첫 번째 참가자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1년 동안 한국 해군에서 근무하면서 할아버지와 김중사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알리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결정을 내린 후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던 목적을 드디어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 공항에서 김중사와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는 더 건강해져 있어야 해. 김중사가 할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이제 우리는 정기적으로 만날 거야. 약속해, 준영. 약속하마, 윌리엄. 두 노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하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미국으로 돌아간 후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 해군에서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한국 해군들의 따뜻한 배려와 도움 덕분에 점점 적응해 갔습니다. 특히 박준호 소령은 저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동료를 넘어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훈련하고 함께 작전을 수행하며 때로는 함께 술을 마시며 할아버지와 김중사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들의 인연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졌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어느 날 박소령이 물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어쩌면 필연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럴지도요. 어떤 인연은 단순한 우연을 넘어서니까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정이라는 개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깊은 유대감과 책임감을 포함하는 개념이었습니다. 한-미 참전 용사 기념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할아버지와 김중사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판되었고 다큐멘터리로도 제작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그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역사의 실제 의미와 인간적인 면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1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1년은 단순한 직업적 경험을 넘어 저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넓은 시각, 더 깊은 이해, 그리고 무엇보다 더 강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으로 말입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아낼 시간이었습니다. 존슨 소령님, 환영합니다. 오랜만입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익숙한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박준호 소령. 아니,
이제는 박준호 중령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준호, 너무 반가워요. 진급 축하해요.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5년 만의 재회였지만 마치 어제 헤어졌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소령님도 진급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이제 한국어도 많이 늘었죠? 저는 일부러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5년 동안 저는 꾸준히 한국어를 공부했고, 이제는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와, 정말 잘하시네요. 박중령이 감탄했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우리는 그동안의 소식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돌아간 후 한마이너스미 군사 교류 프로그램의 책임자로 임명되어 많은 미국 젊은이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일을 해왔습니다. 특히 할아버지와 김중사의 이야기는 수많은 젊은 군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떠세요? 박중령이 물었습니다. 건강하세요. 이번에 같이 오시려고 했는데 갑자기 감기에 걸리셔서. 하지만 김중사님께 안부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분 다 이제 연세가 많으시지만 여전히 서로를 생각하시는 모습이 감동적이에요. 서울에 도착한 우리는 곧바로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한마이너스미 형제 의식이라는 특별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죠. 이 행사는 5년 전 제가 한국에서 근무할 때 시작된 한마이너스미 참전용사 기념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이제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중요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행사장에 들어서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특히 강태준 대령. 아니, 이제는 강태준 준장은 제가 보자마자 크게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존슨 소령, 정말 반갑습니다. 5년 만이군요. 준장님, 진급 축하드립니다. 정말 기쁩니다. 우리는 서로 악수를 나누었고 그는 저를 VIP 좌석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많은 고위 인사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장성들,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특별히 초청된 참전 용사들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리에는 김중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90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젊음의 기운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그가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김할아버지. 저는 그의 손을 양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윌리엄은 건강하니? 네, 건강하세요. 안부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이번에 같이 오시려고 했는데. 알아. 나이가 들면 몸이 마음대로 안 되는 법이지. 괜찮아. 다음에 내가 미국에 갈 테니까. 김중사의 그 말에 저는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90세가 다 되어가는 노인의 그 의지와 희망. 그것이야말로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값진 것들 중 하나였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순서는 한마이너스미 군사협력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영상 상영이었습니다. 한국 전쟁부터 시작해 베트남 전쟁, 그리고 현재까지 긴 역사 속에서 두 나라의 군인들이 어떻게 서로를 도와왔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영상이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와 김중사의 이야기가 상세히 다루어졌고 그들의 재회 장면, 그리고 그들의 손자인 저와 박중령의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엮여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제가 연단에 오를 차례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해군 마이클 존슨 소령입니다. 제가 한국어로 인사를 하자 청중들은 놀란 표정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5년 전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이곳을 그저 아시아의 한 작은 나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한국은 작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마음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깊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감동의 탄성이 들렸습니다. 제 할아버지 윌리엄 존슨은 50년 전 베트남에서 한국 군인에게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50년 동안 잊지 않고 기억해온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저는 김중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5년 전 이곳 한국에서 제 인생을 바꿔놓을 만한 값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하는 것의 중요성과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제 제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엄숙히 약속드립니다. 저와 제 가족은 그리고 앞으로 제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들까지 한국과의 이 소중한 인연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국이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망설임 없이 달려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피보다 더 진한 유대로 맺어진 영원한 형제입니다. 저의 마지막 말에 행사장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고 일부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연단에서 내려와 저는 김중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정말 고맙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우리나라와 우리 역사를 생각해 줄 줄은. 김할아버지, 제가 감사드려야 합니다. 할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용기와 희생이 없었다면 저도 제 가족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연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인연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행사가 끝난 후 저는 박중령과 함께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강물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연설이었습니다, 마이클. 박중령이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준호. 저는 정말로 한국과 한국인들에게 깊은 감사를 느끼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과 윌리엄 상사님께 감사드려요. 우리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분의 희생이 기억될 수 있게 해주셔서요. 우리는 잠시 말없이 걸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위로와 기쁨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미국으로 돌아가시나요? 박중령이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짧은 방문이네요. 다음에는 꼭 할아버지와 함께 오려고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제가 다음 달에 미국 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혹시 물론이죠. 우리 집에 오세요. 할아버지도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동료나 친구를 넘어 진정한 가족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강변의 밤바람이 우리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 속에 저는 할아버지와 김중사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용기, 그들의 희생, 그리고 그들의 우정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것이라는 확신.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할아버지, 김중사님. 두 분의 이야기는 결코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가치, 기억하는 것의 중요성과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 그것은 단순한 문화적 차이가 아니라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이제 저는 그 가치를 제 삶의 중심에 두고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자녀들에게도 할아버지와 김중사의 이야기,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배운 소중한 가르침을 전해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억과 감사의 표현일 테니까요. 저는 한국을 떠나지만 제 마음의 절반은 영원히 이곳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시 이 땅을 밟을 그날을 기다리며 저는 오늘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한국 해군.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김준영 중사님. 당신들의 희생과 기억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그날 밤, 제 방에서 함께 묵게 된 할아버지는 쉽게 잠들지 못하셨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베트남에서의 기억, 특히 김중사와의 추억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었어, 마이클. 전장에서는 가장 용감했고, 휴식 시간에는 가장 온화했지. 항상 고향 이야기를 했어. 한국의 산과 바다, 그리고 가족들. 그의 말을 들으면 그 먼 나라가 마치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았어.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일 정말 그의 손자를 만날 수 있을까? 정말 그가 맞을까? 네, 할아버지. DNA 검사까지 한 건 아니지만 모든 이야기가 일치해요. 박소령의 할아버지가 바로 김준영 중사입니다.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50년이 지났는데 이런 기적이 있다니. 훈련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각국 해군 장교들이 서로 경쟁하며 자국의 우수성을 과시하기 바빴다면 이제는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려는 모습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제 이야기가 다른 장교들 사이에 퍼지면서 베트남전과 한국군의 활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장교들만 관심을 보였지만 곧 영국, 호주, 심지어 러시아 장교들까지 한국의 군사 역사에 대해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군, 존슨. 영국 해군 장교 맥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나도 한국군에 대해 별로 아는 게 없었어. 그저 유엔군의 일부라고만 생각했지. 나도 마찬가지였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다르게 보게 됐어. 훈련 중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교관들의 가르침을 단순한 군사기술이 아닌 깊은 역사와 가치가 담긴 전통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엄격함, 정확성, 그리고 무엇보다 동료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훈련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저는 한국 해군의 방식을 더 깊이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팀워크와 희생정신에 있어서는 그 어떤 나라도 한국을 따라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박준호 소령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존슨 중위, 개인 시간에 뭘 하고 계십니까? 한국어를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소령님. 저는 부끄러운 듯 대답했습니다. 아직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밖에 못하지만요. 박소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제가 도움을 청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박소령은 다가오는 국제해양전력 퍼레이드에 대해 말했습니다. 훈련의 마지막을 장식할 대규모 행사로 각국의 해군 전통과 문화를 선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한국 해군은 무예대전이라는 특별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통 무예와 현대 군사기술을 접목한 공연인데 혹시 당신도 참여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놀랐습니다. 외국 장교를 한국의 전통 공연에 참여시키다니.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우리의 일원입니다. 존슨 중위.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의 일원. 처음 훈련을 시작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정규 훈련이 끝난 후에도 남아서 무예대전 공연을 연습했습니다. 고강도의 훈련과 정밀한 동작,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을 요구하는 공연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따라가기도 힘들었지만 한국 해군들의 끊임없는 격려와 도움 덕분에 조금씩 발전해 나갔습니다. 특히 박소령은 개인적으로 저를 지도해 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동작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각 동작의 의미와 역사까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동작은 단순한 칼싸움이 아닙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조상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역사의 표현입니다. 몸으로 역사를 기억하는 방법이죠. 연습 중에 저는 종종 실수를 했고, 때로는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한국 해군들은 결코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지치면 함께 쉬고, 제가 넘어지면 함께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특히 힘든 연습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강태준 대령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존슨 중위, 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이렇게까지 헌신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령님. 사실 저도 제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습니다. 강 대령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존슨 중위, 실은 당신에게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를 이곳에 모시고 싶습니다. 퍼레이드 날에 저희의 공연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요? 하지만 그분은 거동이 불편하신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모든 준비를 할 것입니다. 당신의 할아버지께서 오신다면 저희에겐 큰 영광일 겁니다.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전쟁의 기억을 피해온 분이었습니다. 그분을 이렇게 갑자기 과거와 마주하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한국 해군의 제안을 전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영상으로 공연을 찍어서 보여드릴 수도 있고.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마이클, 내가 갈게. 이건 내게 주어진 기회야. 5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둔 감사를 직접 전할 수 있는 기회. 그 말씀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정말요, 할아버지. 기뻐요. 정말 기뻐요. 나도 기쁘구나, 마이클. 사실 두렵기도 하지만 이젠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 그들에게 직접 감사를 전하고 싶어. 전화를 끊고 저는 곧바로 강 대령에게 할아버지의 결정을 알렸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훈련의 분위기가 더욱 달라졌습니다. 모든 한국 해군들이 윌리엄 존슨 상사의 방문 소식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더욱 열정적으로 공연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베트남전 참전 용사를 위한 특별한 의식까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통 악기, 태극기, 그리고 특별히 제작된 기념품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텐데. 제가 말했을 때 박소령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합니다. 이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존슨 중위. 결코 잊지 않습니다. 훈련의 마지막 주가 다가올수록 저는 점점 더 깊은 감동에 사로잡혔습니다. 한국 해군들의 헌신과 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보여주는 감사의 마음. 퍼레이드 하루 전날, 저는 공항에 나가 할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휠체어에 의지한 할아버지의 모습은 여전히 강인했지만 그의 눈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제가 휠체어를 밀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마이클. 그저 50년 만에 다시 아시아 땅을 밟으니 감회가 새롭구나. 공항에서 나오자 저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한국 해군의 공식 의전 차량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다 뭐지? 할아버지, 당신은 이곳에서 영웅입니다. 할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마이클. 영웅은 나를 구해준 그들이야. 숙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할아버지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을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현대적인 도시 모습과 곳곳에 남아있는 전통 건물들. 그분의 눈에는 5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말 놀랍구나.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로 변했다니.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일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들의 후손들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제 방에서 함께 묵게 된 할아버지는 쉽게 잠들지 못하셨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베트남에서의 기억, 특히 김중사와의 추억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었어, 마이클. 전장에서는 가장 용감했고, 휴식 시간에는 가장 온화했지. 항상 고향 이야기를 했어. 한국의 산과 바다, 그리고 가족들. 그의 말을 들으면 그 먼 나라가 마치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았어.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일, 정말 그의 손자를 만날 수 있을까? 정말 그가 맞을까? 네, 할아버지. DNA 검사까지 한 건 아니지만 모든 이야기가 일치해요. 박소령의 할아버지가 바로 김준영 중사입니다.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50년이 지났는데 이런 기적이 있다니. 퍼레이드 당일 아침부터 진해 해군기지는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군함들이 항구에 정렬해 있었고 각국의 해군 장교들은 최고의 예복을 갖추고 행사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휠체어를 밀며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분은 오늘을 위해 군복을 입으셨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지만 50년이 지난 지금도 완벽하게 그분에게 맞았습니다. 가슴에는 여러 개의 훈장이 달려 있었고 그중 하나는 베트남전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받은 퍼플 하트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할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이날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5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과거와의 만남이었습니다. 행사장 입구에서 우리를 맞이한 것은 강태준 대령과 박준호 소령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완전한 예복을 갖추고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엄숙했습니다. 윌리엄 존슨 상사님. 강 대령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감격의 차마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저 두 손으로 강 대령의 손을 꼭 잡을 뿐이었습니다. 박소령이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눈에도 벌써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상사님, 저는 김준영 중사의 손자 박준호입니다. 그 말에 할아버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는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박소령은 급히 몸을 낮추어 할아버지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정말 김중사의 손자군요.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박소령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눈이 당신 할아버지와 똑같아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50년의 세월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시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 대령의 안내로 우리는 메인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각국의 해군 장교들,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늘의 행사를 보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특별 좌석이 무대 바로 앞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휠체어를 그곳에 위치시키자 주변에 있던 모든 장교들이 일제히 경례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당황하셨지만 곧 군인다운 모습으로 경례에 답하셨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각국의 해군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자국의 전통과 문화를 선보였습니다.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모두 최고의 기량을 뽐내며 관중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 해군의 차례가 왔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단의 무예대전입니다. 아나운서의 소개와 함께 무대의 조명이 모두 꺼졌습니다. 고요한 어둠 속에서 하나의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강렬하게.
조명이 다시 켜지자 무대 위에는 50명의 한국 해군들이 완벽한 대형을 이루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저도 함께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통 무예와 현대 군사 기술을 융합한 퍼포먼스를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칼을 든 손이 공중을 가르고 몸이 하늘을 날았다 땅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동작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습니다. 관중석에서는 감탄의 환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할아버지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자가 한국 해군들과 함께 이런 놀라운 공연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신 듯 했습니다. 공연의 절정 부분에서 갑자기 모든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국 해군들이 일제히 무대 앞쪽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를 향해 일렬로 서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관중석에서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었습니다. 존슨 상사님, 50년 전 베트남에서의 당신의 용기와 희생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배들을 구해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강태준 대령의 목소리가 무대 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애쓰셨고 저는 급히 다가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해야 합니다. 김중사가, 당신들의 선배가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제 손자가 여기 있는 것도 모두 그분 덕분입니다.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에 행사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 박준호 소령이 무대 앞으로 나와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상사님, 제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금빛으로 빛나는 태극기 배지와 작은 전통 악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할아버지가 평생 간직했던 물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신께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선물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박소령을 꼭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껴안은 채 50년 동안 쌓인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그 순간 행사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각국의 해군 장교들, 정부 관계자들, 일반 시민들, 국적과 인종을 초월해 모두가 이 감동적인 장면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특히 미국 해군 장교들은 모두 모자를 벗고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존경과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우리는 VIP룸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 특히 맹호부대 출신의 노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연로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강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그들은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윌리엄 존슨 상사님, 제 이름은 김태영입니다. 저도 맹호부대 소속이었습니다. 저는 이정호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상사님. 한 분 한 분 노병들이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들은 모두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그를 만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었습니다. 특히 한 노인이 휠체어를 타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가득했지만 그 눈은 마치 젊은이처럼 반짝였습니다. 윌리엄, 정말 너구나. 그 목소리에 할아버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준영, 중사.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5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정말 살아있었구나. 할아버지가 흐느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죽으면 누가 널 괴롭히겠어. 김중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휠체어를 가까이 끌어당겨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빛과 미소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정말 기적이야.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윌리엄. 이건 기적이 아니야. 이건 약속이야. 내가 한 약속. 우리가 다시 만나자고 했던 그 약속. 김중사의 말에 할아버지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박소령도,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의 감동은 단순한 재회의 기쁨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 감사와 존경, 그리고 결코 잊지 않는 기억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5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건너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퍼레이드 이후 저는 할아버지와 김중사를 모시고 진해의 한 전통 한식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두 노인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50년 전의 기억을 생생하게 나누었고 그 사이에 있었던 각자의 인생 이야기도 주고받았습니다. 난 내가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 군에 남았어. 김중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소령으로 예편했지. 내 아들이 박준호의 아버지야. 그는 의사가 되었어. 그리고 내 손자인 준호는 내가 보다시피 해군의 자랑이 되었지. 난 경찰이 되었어.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30년 동안 일했지. 내 아들 마이클의 아버지는 사업가가 되었고 이제 내 손자는 해군 장교로 너희 나라에서 훈련받고 있어.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때로는 웃고 때로는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저는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고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활기차 보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마이클,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이었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할아버지.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50년 동안 난 베트남에서의 기억을 피해왔어. 그건 너무 고통스러웠거든. 하지만 이제 알겠어. 그 기억을 피하는 것은 그곳에서 나를 구해준 사람들에 대한 배신이라는 걸. 할아버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잊지 않았어. 50년이 지났는데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어. 그리고 오늘 그들은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어. 뭘 가르쳐 주었나요, 할아버지? 기억하는 것의 중요성을.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의 아름다움을. 그들은 단순히 말로만 하지 않아. 그들은 행동으로 보여주지. 할아버지의 말씀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맞습니다. 한국 해군들은 단순히 말로만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몸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모든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결심했어, 마이클. 할아버지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내 경험을, 특히 김중사와 맹호 부대의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거야. 그 말씀에 저는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그 일을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 우리 함께 그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것, 박소령을 만난 것, 그리고 할아버지와 김중사의 재회까지. 마치 모든 것이 미리 계획된 것처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강태준 대령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박준호 소령과 그의 할아버지 김중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존슨 상사님, 존슨 중위. 강 대령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강 대령은 한마이너스 미 참전 용사 기념 사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베트남전에서의 양국 군인들의 우정과 희생을 기리는 프로젝트로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이 역사를 알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는 이 프로젝트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두 분의 경험, 두 분의 우정, 그리고 50년 후에 이 기적 같은 재회까지. 할아버지와 김중사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강 대령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슨 중위, 당신에게도 제안이 있습니다.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미 해군 교환 프로그램을 알고 계십니까? 양국 해군 장교들이 서로의 나라에서 1년간 근무하며 경험을 쌓는 프로그램입니다. 들어본 적 있습니다만 당신을 그 프로그램의 첫 번째 참가자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 해군에서 1년간 근무하면서 이 기념사업도 함께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해군 장교가 1년 동안 한국 해군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대령님. 하지만 미국 측의 승인이 필요할 텐데요. 이미 승인받았습니다. 강 대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상관들도 이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답이 쓰여 있었습니다. 수락하세요, 마이클. 이건 당신의 의무예요. 우리 가족의 의무예요. 그날 저는 한-미 해군 교환 프로그램의 첫 번째 참가자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1년 동안 한국 해군에서 근무하면서 할아버지와 김중사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알리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결정을 내린 후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던 목적을 드디어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 공항에서 김중사와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는 더 건강해져 있어야 해. 김중사가 할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이제 우리는 정기적으로 만날 거야. 약속해, 준영. 약속하마, 윌리엄. 두 노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하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미국으로 돌아간 후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 해군에서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한국 해군들의 따뜻한 배려와 도움 덕분에 점점 적응해 갔습니다. 특히 박준호 소령은 저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동료를 넘어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훈련하고 함께 작전을 수행하며 때로는 함께 술을 마시며 할아버지와 김중사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들의 인연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졌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어느 날 박소령이 물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어쩌면 필연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럴지도요. 어떤 인연은 단순한 우연을 넘어서니까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정이라는 개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깊은 유대감과 책임감을 포함하는 개념이었습니다. 한-미 참전 용사 기념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할아버지와 김중사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판되었고 다큐멘터리로도 제작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그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역사의 실제 의미와 인간적인 면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1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1년은 단순한 직업적 경험을 넘어 저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넓은 시각, 더 깊은 이해, 그리고 무엇보다 더 강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으로 말입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아낼 시간이었습니다.
존슨 소령님, 환영합니다. 오랜만입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익숙한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박준호 소령. 아니, 이제는 박준호 중령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준호, 너무 반가워요. 진급 축하해요.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5년 만의 재회였지만 마치 어제 헤어졌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소령님도 진급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이제 한국어도 많이 늘었죠? 저는 일부러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5년 동안 저는 꾸준히 한국어를 공부했고, 이제는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와, 정말 잘하시네요. 박중령이 감탄했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우리는 그동안의 소식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돌아간 후 한마이너스미 군사 교류 프로그램의 책임자로 임명되어 많은 미국 젊은이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일을 해왔습니다. 특히 할아버지와 김중사의 이야기는 수많은 젊은 군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떠세요? 박중령이 물었습니다. 건강하세요. 이번에 같이 오시려고 했는데 갑자기 감기에 걸리셔서. 하지만 김중사님께 안부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분 다 이제 연세가 많으시지만 여전히 서로를 생각하시는 모습이 감동적이에요. 서울에 도착한 우리는 곧바로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한마이너스미 형제 의식이라는 특별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죠. 이 행사는 5년 전 제가 한국에서 근무할 때 시작된 한마이너스미 참전용사 기념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이제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중요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행사장에 들어서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특히 강태준 대령. 아니, 이제는 강태준 준장은 제가 보자마자 크게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존슨 소령, 정말 반갑습니다. 5년 만이군요. 준장님, 진급 축하드립니다. 정말 기쁩니다. 우리는 서로 악수를 나누었고 그는 저를 VIP 좌석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많은 고위 인사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장성들,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특별히 초청된 참전 용사들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리에는 김중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90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젊음의 기운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그가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김할아버지. 저는 그의 손을 양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윌리엄은 건강하니? 네, 건강하세요. 안부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이번에 같이 오시려고 했는데. 알아. 나이가 들면 몸이 마음대로 안 되는 법이지. 괜찮아. 다음에 내가 미국에 갈 테니까. 김중사의 그 말에 저는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90세가 다 되어가는 노인의 그 의지와 희망. 그것이야말로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값진 것들 중 하나였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순서는 한마이너스미 군사협력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영상 상영이었습니다. 한국 전쟁부터 시작해 베트남 전쟁, 그리고 현재까지 긴 역사 속에서 두 나라의 군인들이 어떻게 서로를 도와왔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영상이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와 김중사의 이야기가 상세히 다루어졌고 그들의 재회 장면, 그리고 그들의 손자인 저와 박중령의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엮여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제가 연단에 오를 차례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해군 마이클 존슨 소령입니다. 제가 한국어로 인사를 하자 청중들은 놀란 표정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5년 전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이곳을 그저 아시아의 한 작은 나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한국은 작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마음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깊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감동의 탄성이 들렸습니다. 제 할아버지 윌리엄 존슨은 50년 전 베트남에서 한국 군인에게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50년 동안 잊지 않고 기억해온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저는 김중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5년 전 이곳 한국에서 제 인생을 바꿔놓을 만한 값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하는 것의 중요성과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제 제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엄숙히 약속드립니다. 저와 제 가족은 그리고 앞으로 제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들까지 한국과의 이 소중한 인연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국이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망설임 없이 달려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피보다 더 진한 유대로 맺어진 영원한 형제입니다. 저의 마지막 말에 행사장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고 일부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연단에서 내려와 저는 김중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정말 고맙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우리나라와 우리 역사를 생각해 줄 줄은. 김할아버지, 제가 감사드려야 합니다. 할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용기와 희생이 없었다면 저도 제 가족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연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인연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행사가 끝난 후 저는 박중령과 함께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강물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연설이었습니다, 마이클. 박중령이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준호. 저는 정말로 한국과 한국인들에게 깊은 감사를 느끼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과 윌리엄 상사님께 감사드려요. 우리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분의 희생이 기억될 수 있게 해주셔서요. 우리는 잠시 말없이 걸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위로와 기쁨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미국으로 돌아가시나요? 박중령이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짧은 방문이네요. 다음에는 꼭 할아버지와 함께 오려고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제가 다음 달에 미국 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혹시 물론이죠. 우리 집에 오세요. 할아버지도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동료나 친구를 넘어 진정한 가족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강변의 밤바람이 우리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 속에 저는 할아버지와 김중사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용기, 그들의 희생, 그리고 그들의 우정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것이라는 확신.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할아버지, 김중사님. 두 분의 이야기는 결코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가치, 기억하는 것의 중요성과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 그것은 단순한 문화적 차이가 아니라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이제 저는 그 가치를 제 삶의 중심에 두고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자녀들에게도
할아버지와 김중사의 이야기,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배운 소중한 가르침을 전해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억과 감사의 표현일 테니까요. 저는 한국을 떠나지만 제 마음의 절반은 영원히 이곳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시 이 땅을 밟을 그날을 기다리며 저는 오늘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한국 해군.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김준영 중사님. 당신들의 희생과 기억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그날 밤, 제 방에서 함께 묵게 된 할아버지는 쉽게 잠들지 못하셨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베트남에서의 기억, 특히 김중사와의 추억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었어, 마이클. 전장에서는 가장 용감했고, 휴식 시간에는 가장 온화했지. 항상 고향 이야기를 했어. 한국의 산과 바다, 그리고 가족들. 그의 말을 들으면 그 먼 나라가 마치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았어.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일, 정말 그의 손자를 만날 수 있을까? 정말 그가 맞을까? 네, 할아버지. DNA 검사까지 한 건 아니지만 모든 이야기가 일치해요. 박소령의 할아버지가 바로 김준영 중사입니다.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50년이 지났는데 이런 기적이 있다니. 네, 할아버지. 기적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더 큰 기적이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껴안은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기대, 그리고 깊은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보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